안녕하세요. 아까부터 줄기차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대구대학교의 정경숙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새로운 삶의 질서 맞벌이 라이프 스타일을 고민하다라는 제목으로 할 건데요. 맞벌이 가정을 수치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는 경우, 결혼을 한 다음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우리 가정에 유배우자가 있는 맞벌이 가정의 수치를 보니까 46.3%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맞벌이의 문제가 그냥 하나의 맞벌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근간을 이루는 어떤 그런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문제의식들을 갖게 되었죠. 오늘 말씀드릴 강연의 내용은 크게 세 파트로 좀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맞벌이 가정들의 실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맞벌이 가정들이 그러면 어떠한 바람직한 라이프 스타일들을 가져야 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들을 상품으로 만들 때 우리의 디자인은 어떤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그 맞벌이 가정의 생활 실태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2016년도에 이 조사를 하면서는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자녀가 한 명인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했고 총 40일 가구를 조사를 했는데요. 그 자녀 연령이 골고루 분포가 되도록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 같은 경우에는 의식주 이런 것들에 대한 생활에 대한 인터뷰들을 했었고 더 중점적으로 한 것이 무엇이냐면 각 공간을 어떻게 쓰고 있고 그 공간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실태 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이제 드러났지만 한 6가지 정도로 문제점을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가족이 함께 취침이었습니다. 청소년기를 빼고 나면 초등기까지 봤을 때 거의 한 70%에 가까운 가정들이 자녀를 함께 데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좁은 방에서 어떻게 같이 잘까요? 사실 쉽지 않죠. 저기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저렇게 큰 부부 침대에다가 옆에다가 바닥에 이렇게 잠자리를 깔고 누군가가 자죠. 누가 잘까요? 대부분 아빠가 자는 거죠. 아빠가 바닥에 내려가서 자고 침대 위에서는 엄마하고 아이가 같이 자는 모습을 한다던가 아빠는 이 방에서 자지 않고 아빠는 다른 방에서 자고 엄마하고 아이가 항상 저 침대에서 같이 자는 저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무슨 문제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이 자녀에게 있어서 취침 습관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중요한 습관들이 길러져야 되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때까지 취침 습관이나 바른 습관을 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내가 엄마하고 떨어지기 싫어서 쪼르면 엄마가 들어주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약간 이기적이고 좀 독립심이 없는 그런 자녀로 클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부관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녁 시간은 부부가 같이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어찌 보면 서로 위로를 하고 그래야 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혹은 남편을 자녀한테 뺏겨버린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저희가 조부모님이 양육하는 점을 꼽아보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조부모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 영아기나 유아기겠죠. 그때는 90%, 80%에 해당하는 가족들이 대부분 다 조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할까요? 사실 조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너무 귀엽고 또 너무 어리기 때문에 사실 거의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조부모님들의 어떤 양육 태도는 사실 부모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 안 맞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부모들은 그거를 조부모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하죠. 그랬을 때 보면 전체적으로 아이 입장에서 보면 조부모님,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부모님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구나 라는 거를 아이도 깨닫게 되고 이 일관되지 않은 양육 원칙 속에서 아이도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이제 짚은 문제가
자녀 교육에 대한 스트레스였습니다. 여성분들이 풀타임으로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그러니까 뭐 반일제로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일을 관둔다거나 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냐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점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 바로 이런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부모들이 그런 일을 관두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살펴보면 그런 것들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저 오른쪽 보시는 게 이제 거실을 사용하고 있는 패턴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초등학생을 가진 집의 거실만 저희가 쭉 보여주고 있는데 아예 거실을 저렇게 한쪽 벽면을 다 책장으로 이렇게 책으로 쫙 꽂아놓는 거죠. 그래서 왜 책을 저렇게 많이 꽂아놨나요? 하고 물어보면 아이 눈에 보이는 곳곳에 책을 놔야 아이들이 항상 공부를 한다, 책을 본다 라는 이제 생각을 하시고 저렇게 책으로 쫙 도배를 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티테이블을 없애고요. TV나 티테이블 이런 거를 싹 없애고 아예 학습 테이블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거실이 아니라 TV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는 곳이야 라고 이렇게 암묵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시는 거죠. 거실은 사실은 아이가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자신의 재능을 발견을 하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받고 또 부모는 그거를 지원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학습이라는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모든 장치가 다 거실로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공간에서 아이의 정체성 발견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 부부죠. 부부 간에 일과 재충전의 밸런스가 있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대부분 집에서 일을 하세요? 라는 질문에 80%가 집에 가서도 일을 한다고 하십니다. 그럼 어디서 일을 하나요? 라고 묻는 질문에 정말 다양한 대답이 나왔어요. 뭐 서재에서 한다. 아니면 나는 뭐 PC방에서 한다. 뭐 아니면 식탁에서 한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집에서 일은 80%나 하는데 그 일을 할 장소는 어느 곳에도 사실은 잘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얘기로 들리죠. 정말 여가, 재충전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여가라는 게 지금 휴식을 잘 해야 내일을 잘 살 수 있는 건데 지금의 휴식을 하지 못하니까 내일의 삶을 계획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들어섰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모든 것이 집이 재충전을 할 수 있는 휴식의 공간이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제 공간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거실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쓰고 있었어요. 저기 첫 번째 보이는 그림이 이제 자녀가 아주 어릴 때, 영아기에서 한 유아기 정도 될 때 거실은 저런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가 들어가면 조금 이제 생각이 달라지시죠. 아니야, 놀이가 아니라 학습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책장이라던가 책상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렇게 거실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아기, 유아기, 초등기, 중고등기를 지나면서 거실의 역할들이 막 변하고는 있으나 결국은 이 마지막에는 가족이 함께하는 거실이 아니라 각자 가족들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의 생활을 누리는 그런 거실들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식당도 한번 짚어보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맞벌이 가정들은 집에서 거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먹는다는 것,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것은 가족의 어떤 문화를 전수를 하고 아이와 부부 이 3자 간의 어떤 대화를 나누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사실 그러한 시간이 사라져 버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당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런 이제 건강이나 또 식사를 통한 가족의 즐거움이나 예절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문제로 넘쳐나는 물건들 수납의 무질서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가 조사했던 것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 수납물의 물건의 종류를 파악하고 그 물건의 숫자를 세는 일이었어요. 의류 수납이라든가 자녀용품 수납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정리정돈을 하지 않는 습관, 결국은 그래서 내 공간을 생각을 했을 때, 내 집을 생각했을 때 너무 어지럽고 정리돼 있지 않은 그런 느낌을 주는 공간으로 우리가 쓰고 있었죠. 이런 실태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맞벌이 가정들이 이제 진짜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있구나. 그러면 그 문제들을 그 가정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새로운 질서를 마련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맞벌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3가지를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부부 관계 및 생활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제 산업사회나 핵가족으로 들었으면서 아내는 집에서 가사와 가정을 돌보고 남편은 바깥에 나가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게 아주 당연시 되었죠. 그거를 저희는 전업주부 사회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는 사실은 여성의 사회 진출 능력이 이제 확보가 되었고 또 자녀 양육이라던가 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체계도 많이 마련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부부가 함께 경제 생활을 하고 또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맞벌이 시대로 이제 들어섰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편도 정말 고충이 많죠. 옛날에는 밖에 나가서 일만 잘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집에 오면 꼭 아내가 일을 나눠서 하자고 하고 가사를 하자고 하고 애를 돌보라고 그러죠. 아내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까지 해야 되고 또 육아나 가사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아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들 속에 있기 때문에 아내들은 계속 힘듭니다. 또 자녀는 어떤가요? 자녀는 사실 조금 더 황당할 것 같아요. 그동안은 예전에는 집에 오면 항상 엄마가 있어서 누군가가 나를 돌봐줬었는데 지금은 집에 와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가정에 대한 의식도 달라졌고 우리가 경제 생활하는 방식도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전업주부 시대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구나. 그런 문제에서 이런 부부간의 갈등이나 자녀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가족 생애 주기별로 어떠한 계획들이 필요한지를 쭉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거 안에서 어떤 계획들을 세워갈지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들을 실행함에 있어서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합의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정말 미래 사회를 선도할 인재로 지금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우리 자녀를 키우고 싶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주체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 대화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사회성이 부족하고 또 자기가 무엇을 잘하는지 어린 나이에 발견하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다 똑같은 꼴을 향해서 학습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정체성 발견이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나이대별로 꼭 키워야 될 주요 역량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중요한 역량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그런 역량들을 부모가 함께 키워줘야 되는데 그럼 부모들은 그 역량들을 키우기 위해서 각각 어떤 역할과 어떤 원칙들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공간 사용 및 수납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사실 저희 집들이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 주인공이 되어 있는 그런 집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을 잘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3가지 정도의 방안이 있어야 된다라고 오후에 이제 말씀을 해주실 건데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있는 물건을 잘 정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이 공간을 어떻게 쓰는 게 바람직한지
공간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한 다음에 우리가 움직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가족 생활 주기에 따라서 필요한 물건이나 뭐 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가족 생활 주기별로 적정한 생활자의 양이나 또 이 물건은 여기에다가 넣는 게 좋다, 이런 방식으로 수납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제자리표들을 만들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마지막으로는 쓰지 않는 물건들을 처분하는 방법, 또 재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립이 되어야 우리가 바람직한 사람이 중심인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연구를 지금 하고 계시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실현시키려면 제품과 디자인이 이제 필요하겠죠. 앞으로의 디자인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이거를 바꿔주는 디자인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집이 가고 싶고 거기에 더 머무르고 싶은 집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일까요? 하나는 우리의 정말 소중한 자녀. 이 자녀가 지금의 현재보다 더 못하지 않고 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주역으로 키워주는 것. 가정이라면 우리 자녀를 그렇게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서로 다른 개성의 가족들이 모였지만 그곳에서 스트레스를 느끼고 힘듦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즐거움과 또 기쁨을 창조해내는 그런 곳이 바로 가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경쟁 시대에 살면서 남편과 아내가 누구 하나한테 이렇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재충전을 하고 자기의 역량을 위해서 다시 최고를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고 저희는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디자인은 이러한 가정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집은 앞으로, 미래의 집은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맞벌이 가정이 있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가정이 아니라 목표와 전략을 놓고 그거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 집이 바로 삶의 즐거움과 기쁨이 창조되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성공으로 가는 그러한 내일의 집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